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각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죠? 6일 연속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건 혹시나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은행들이 파산할 때 이걸 뭘로 메꿨을까? 혹시 달러를 또 찍어내서 메꾼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이거 정말 고민됩니다.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또 올렸죠. 가뜩이나 가파르게 오른 금리 때문에 부동산의 자금 융통도 어려워졌고요. 폐업을 하는 소상공인도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행도 지금 고민이 아주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과연 4월 달에 우리의 기준금리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동결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넋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뭔가 대책을 세워야겠는데 뾰족한 해법이 보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미국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를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3월 22일 기준에 미국의 기준금리는 5.0%, 5%죠. 우리는 2월 23일에 3.5%를 동결했죠. 그래서 지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1.5%포인트 차이가 납니다. 원래 미국 연준은요, 빅스텝을 밟으려고 그랬습니다. 빅스텝 0.5%포인트를 인상하려고 했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하면서 금융 불안이 계속되자 시장에서 예상한 대로 베이비 스텝 0.25%포인트를 인상한 거죠. 작년 3월 이후 9번 연속 금리가 올라가면서 연준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에 최고 높은 수준이 된 겁니다. 전 세계가 금리 공포에 또 물가 공포에 시달리고 있지만 물가를 잡는데 더 무게추를 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미국은 지금의 상태가 금리를 올려도 실업률은 낮게 유지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은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더 무게를 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부터 이 물가 상승세가 약간 둔화가 되고 있어서 지난 12월에는 0.5%포인트 올리더니 올해 들어서는 2월 달에 0.25%포인트로 낮춰서 올리면서 속도 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0.25%포인트를 올린 거죠. 일단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 그리고 금융 안정,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겁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행은 정말 고민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4월 달에 한국은행 금리는 올릴까요? 동결할까요? 자, 중요한 것은 미 연준의 금리 인상의 행보가 이제는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불안한 것은요, 연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NO, 완벽하게 NO를 했죠. 부인했습니다. 한동안 지금의 고금리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것이 미 연준의 기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어두운 전망만 있는 건 아니죠. 미국과 한국에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더 빠르게 하락한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 생산자 물가의 빠른 하락이 결국 소비자 물가지수를 더 빨리 하락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원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소비자 물가지수 CPI보다 선행하거든요. 이런 것이 결국은 고물가 때문에 성장이 둔화됐었는데 이것을 회복시켜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은 좀 희망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가 이제 1.5%포인트로 더 커졌다는 겁니다. 22년 만에 최대 금리 역전폭인데요. 2000년 5월 달에 이 정도 역전이 있었는데 지금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긴장이 좀 되는 거죠. 과연 4월 달에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될까요? 그런데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좀 특이한 경우인데요.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환율이 급등할 것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예상을 했는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시각 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상하죠? 6일 연속 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자, 이건 혹시나 미국 달러에 대한 불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은행들이 파산할 때 이걸 뭘로 메꿨을까? 혹시 달러를 또 찍어내서 메꾼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죠. 미국은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달러를 막 찍어댑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에 대한 신용 문제가 생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환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고 달러 약세가 되고 있는 거, 이게 바로 그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여러분, 저와 같은 생각 안 드십니까? 그건 그렇고 만약에 4월 달에 우리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지 않고 지난번처럼 한 번 더 동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금리를 올린다 이런 쪽에 무게를 둡니다만 지금 환율이 기본적으로 미국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안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데 염려되는 부분이 또 있죠. 바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1년 8개월째 우리나라가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G20 국가는 경기 선행 지수가 하락하는 게 멈췄는데 한국만 유독 하락을 계속하고 있다 이거죠. 지금 이 도표는 OECD 국가의 경기 선행 지수 추인데요. 여기 노란색이 한국입니다. 21년 5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지금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란선 보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G20 다른 국가들은 지금 저점을 다지고 있는데 한국은 저점을 다지지 않고 또 내려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 수출도 적자죠. 그러다 보니까 무역 수지 역시 적자입니다. 적자폭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이런 영향 때문에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 있는 데이터가 없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간혹 가다가 아파트 가격이 반등한 곳은 있죠. 그 반등이 계속 상승한다라고 보장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데이터입니다. 부동산 문제보다 더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국내 비은행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부실 우려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위험 노출액 규모는 200조 원을 넘보고 있습니다. 9개월 만에 연체율이 5배 가까이 늘었는데 금융연구원과 한국은행 그리고 윤창현 의원실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2018년에는 94조였습니다. 21년에는 156조죠. 그리고 22년 6월 말 기준에는 191조 7천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200조죠 뭐. 이런 위험 요소는 지금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자본 대비 부동산 PF의 익스포저, 그러니까 위험 노출액이 그 비중이 높은 중소증권사 또는 지방저축은행 그리고 캐피탈사를 중심으로 해서 추가적인 부실이 나올 수 있고요. 이런 리스크가 현재화될 수 있다는 것이 문제죠. 증권사의 경우는 연체율이 지금 8.2%까지 올랐습니다. 이 도표의 기준은 22년 9월 말 기준인데요. 지금쯤 더 올랐겠죠. 연체율이. 자, 그런데 항상 이런 위기가 오면 기회라는 것이 찾아오게 마련이죠. 강한 부정은 긍정이듯이 강한 위기가 오히려 큰 기회를 만들어 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자원 속에서 오직 인재 양성과 성실한 국민성 하나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만들어 온 국가입니다. 우리가 뭘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오늘을 살면 됩니다. 배영호TV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